시간에 했었던 이야기 조금 정리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 4권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저번 시간에 D1권에서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열에서 중요했었던 게 가장 크게 정리를 하자면 더하는 수가 일정한 수열과 더하는 수가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더하는 수가 일정한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20번째 수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23페이지에 3번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20번째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9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수부터 시작해서 20번째에 있는 수까지를 더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0번째 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첫 번째부터 20번째 수까지 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20번째 수를 이제 더해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9에서 11이 됐다라는 건 얼마가 커졌죠? 네, 2가 커졌죠. 그 다음에 11에서 13이 된 것 2가 커졌네요. 네, 그 다음에 13에서 15가 된 것도 이렇게 2가 커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얘네들은 계속 앞에 거에 2씩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17도 2가 커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20번째에 있는 이 수도 첫 번째에다 2를 계속 더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번째의 수인데 2를 몇 번 더할까 생각해 볼 때 지금 두 번째 아이는 첫 번째 애한테 2를 한 번 더했어요. 두 번째 애는 첫 번째 애한테 2를 두 번 더했죠. 자, 세 번째 애는 첫 번째 9에다 2를 세 번 더했어요. 그렇다면 20번째에 있는 이 수는 첫 번째에 있는 애한테 2를 몇 번 더할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있는 애한테 에다가 2를 몇 번 더해? 19번 더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곱셈으로 표시를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제가 계산해 볼게요. 2, 9, 18에다가 1 올라가니까 2, 38, 38과 9를 더하면 47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됐어요. 누가 47? 20번째 애가 47. 네, 20번째 애가 47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47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처음부터 20번째 수까지 더해라고 했으니 9에다가 11에다가 13에다가 15에다가 계속 2가 커지는 애를 어디까지? 47까지 즉 20번째 수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C단계에서도 했었지만 여기에서 더하는 수가 일정한 아이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합을 이용하냐면 가우스의 합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얘네들을 우리가 처음에 얘 9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애를 이렇게 썼다고 하면 그 뒤에는 그 다음에는 밑에 큰 수부터 거꾸로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애를 쓰자.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더해보자. 그러면 합이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러한 애 처음 애에다가 끝에 애를 더한 요 합이 똑같은 합이 몇 개 나올까라는 거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번째 수니까 20개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9가 있지만 여기도 9가 한 번 더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 더해졌으니 이것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얘네 더하면 56이 되고 얘네 나누면 곱하기 10이 되니까 얘는 560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부터 20번째까지의 수는 560이고 얘들의 그 더하는 수가 일정한 수에서는 어떻게 가우스의 합을 이용을 해서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 더 볼게요. 그 다음 25페이지의 3번 문제는 조금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문제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더하는 수가
그냥 똑같은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수예요.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3번 문제입니다. 25페이지에. 자, D1 그 첫 번째 거네. 25페이지 3번 문제예요. 자, 3, 5, 10, 18, 29 점점 커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15번째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네들이 점점 커지니까 우선 어떠한 수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봤더니 2가 커졌어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봤더니 5가 커졌네요. 그렇죠? 아까는 2가 똑같은 수가 더해졌지만 얘는 더 커진 수가 점점 커지는 수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커질까 봤더니 10에서 18이 된 건 8이 커졌네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더해지는 수는 커지는데 얼만큼 커지냐? 즉 30 커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나는 15번째 애를 구해야지 되는데 이 15번째 애는 이렇게 앞의 수를 알아서 앞의 수한테 이 커진 이 수를 더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3애한테 얘를 하나 더하면 두 번째가 나오고 즉 3애한테 두 개를 더하면 세 번째가 나와요. 자,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수는 첫 번째에 있는 수에다가 커지는 수열 3개를 더하니까 네 번째 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15번째 애는 첫 번째 애에다가 더해지는 수열의 수 몇 개? 14개를 더해야 15번째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 14개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뜻이고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면 너무 확대됐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 5, 8 이렇게 커지는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 5, 8은 어떻게? 30 커지는 애였죠.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나는 30 커지는 수 아인데 2부터 구해서 이 14개를 더해야 15번째 아이까지 더하는데 더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 5, 8, 11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4번째 수는 어떻게 할까? 얘네가 30 커지기 때문에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었던 30 일정한 수가 2씩 커졌던 애, 2씩 커졌던 아이들의 합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14번째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애한테 더해줘야 된다. 누구를? 3씩 더해줘야 되는데 이 3을 몇 번 더해주냐? 14번째 수니까 13번 더해줘야지 14번째 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에다가 3, 3은 9, 39, 그 다음에 2하고 더하면 4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41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41이라는 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열은 어떤 수열? 더하는 수가 일정한 수열.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합? 가우스의 합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얘네들의 이 더하는 요 합은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애에다가 마지막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수 41을 더하고 거기에 이러한 애들이 몇 개 나오냐? 얘가 14번째니까 14개 나온다. 그런데 2가 2개, 41이 2개, 즉 더하는 수가 2번씩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기 2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43에다가 14 나누기 2는 7이 되니까 3, 7에 21, 2, 4, 7에 28, 30 해서 301이 나왔네요. 그러니 15번째 수는 얘네들 다 더한 게 301이 되기 때문에 3에다가 301을 더하니까 누가 된다? 304가 된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더하는 수가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은 한 번 더 이렇게 이 앞에서 배운 더하는 수가 일정한 수열의 합을 더 한 번 써줬다라는 것. 그래서 D1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팡세 D단계 세 번째 유추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추에서는 속성과 분류, 모양수, 유비 추론, 그다음 약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제가 좀 수월했어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반응을 살펴봤을 때 수월해서 제가 느꼈었던 부분은 뭐냐면 앞에 1권, 2권을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권수를 먼저 풀게 한 다음에 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풀려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너무 이제 그 1권, 2권 푸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조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3권, 4권을 다 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금씩 이렇게 풀게 해줬더니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조금 여기 이 수열이나 어떤 파트를 힘들어 한다면 요걸 과감히 조금 이렇게 나중에 아예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다 풀고 다른 걸 쉬운 걸 우선 먼저 풀고 쉬워하는 걸 먼저 풀고 그 나중에 어려워했었던 걸 풀면 그만큼 조금 이렇게 머리 사고가 크는 건지 이걸 해결을 조금 수월하게 하는 편이다라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속성과 분류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저번 시간에 컴퓨터도 못하는 이 기계치인 아줌마가 들어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 포맷이 됐다, 이 줌이 포맷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제가 멘붕이 왔고 또 그 와중에 이 메신저가 켜져서 이 어떻게 꺼야 되는지 상황이 이제 이 판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의 채팅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조금 알겠네요. 그래서 채팅창에 보내주신 어머님 잘 이해 조금 제대로 알았다고 하시는 분 힘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성과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에서 첫 번째 단어고리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들어 했었던 아이들도 얘를 보고 이제 시작을 조금 이렇게 이거 너무 쉽잖아요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학교 여기 뭐 교로 끝나니까 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줬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애들이 어렵다라기보다가 뭐지 시간이 끌었던 게 여기 끝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쉽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이렇게까지는 잘 나오지만 그 다음은 조금 이렇게 잘 안 나와서 느릿느릿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수학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맨날 수업 애들이랑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좀 수월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2일차도 단어 고리 이야기인데 단어 고리도 얘네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리가 없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걸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아이들이 가는 교육기관이 점점 커지는 교육기관이다라는 것도 아이들이 잘 파악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고리 첫 번째입니다. 자, 3일차부터 제가 팡세를 이렇게 보면 3일차 또는 4일차부터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3일차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건 아니고 실수를 최소화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도형의 모양, 색깔, 채우기 중에서 한 가지 속성만 다른 도형끼리 서로 이웃하게 만들라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연결된 고리를 찾아 X표를 하라고 했는데 요거 2번 볼게요. 2번. 얘네들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지금 봐라. 모양과 색깔과 채우기 세 가지 속성이 있으니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개를 보시면 지금 얘는
모양은 서로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색깔은 서로 다르죠. 노란색, 초록색 다르죠. 그 다음에 채우기는 서로 똑같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으로 한 가지만 다르게 이웃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볼게요. 얘는 우선 모양은 서로 다르고 색깔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채우기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얘도 원하는 대로 잘 되어 있죠.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 얘는 모양은 서로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색깔은 서로 다르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얘는 채워 있는데 채워 있지 않으니 채우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서로 하나만 다르게끔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색깔과 채우기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어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실수를 해서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 순서대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랑 살펴봤더니 실수는 네,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도 실수하는 학생들은 있지만 네, 실수는 좀 확실하게 줄었다라고 해서 이 모양, 색깔, 아니면 채우기 이 순서대로 했는데 어머님들은 순서는 바꾸시더라도 꼭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1페이지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일차 속성 고리 역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성격이 급한 애들이나 아니면 좀 덤벙덤벙 거리는 애들은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속성 고리는 단추가 나와 있는데 이 단추의 모양, 색깔, 구멍의 개수 중 한 가지 속성만 같은 단추끼리 이웃하도록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 색깔, 구멍의 개수 중에 한 개만 같이 옆에 있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얘하고 얘는 모양 서로 다르고 색깔도 서로 다르고 네, 구멍의 개수만 서로 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 그 다음을 보면 네모 모양만 똑같고 색깔 다르고 구멍의 개수도 달라졌어요. 모양만 똑같아졌어요. 얘하고 얘는 뭐만 같았죠? 네, 색깔만 같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양 다르고 구멍의 개수 달랐죠. 이번에 여기에 있는 애를 살펴볼 건데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네모 모양과 색깔, 구멍의 개수까지 모두 같아요. 그럼 얘는 절대 올 수 없는 거겠죠? 왜? 문제에서 한 가지만 같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 볼게요. 얘는 모양은 달라요. 그쵸? 구멍의 개수 같고 색깔 다르네요. 그러면 얘는 구멍이 같고 다른 건 다 틀리니까 얘 유력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봤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됐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이 뒤에 아이들도 함께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두 개를 봤을 때 보면 모양은 같죠? 한 가지만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다르죠. 그 다음에 구멍의 개수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니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앞에와 뒤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대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도 얘네들 세 개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자, 세모예요. 얘가 세모예요. 그런데 얘 세모 모양 같고요. 색깔까지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벌써 얘부터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면 모양은 그쵸? 달라요. 그리고 색깔은 다르네요. 그런데 구멍의 개수 같아요. 오, 요거 하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니은과 뒤에 아이를 살펴봤을 때 뒤에 아이는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모양 같아요. 색깔 같아요.
벌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앞에서 두 개만 살펴본다고 하면 문제 여기서 이걸 체크하고 넘어가는 학생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 세 개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일차 셋카드인데요. 이 셋카드는 속성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세 장의 카드를 셋 카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셋 카드를 찾아서 묶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색깔, 모양, 개수 세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속성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세 장의 카드라고 했기 때문에 속성에 있어서, 즉 색깔에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 개수에 있어서 두 아이가 하나 왕따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요.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셋카드가 되지가 않아요. 왜?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건? 색깔, 모양, 개수를. 자, 그러면 보면 얘는 색깔에 있어서 같으려면 다 같아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같고 얘 하나 왕따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 따라서 왕따를 만들지 않고 틀리려면 다 틀리고 같으려면 다 같아야 된다. 속성에서 라고 해주면서 얘를 그렇게 속성에 맞게끔 셋 카드를 골라보게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얘네들은 서로 색깔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모양 볼게요. 모양은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모두 다 같았어요. 왕따시키는 없었죠.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봤더니 개수도 다 두 개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같으려면 다 같고 틀리려면 색깔처럼 이렇게 다 틀린 얘가 바로 셋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제 얘를 볼게요. 자, 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셋 카드가 이루어집니다. 왜? 얘네들은 이 모양에 있어서는 모두 똑같아. 같은 모양이야. 그런데 색깔을 보면 색깔에 있어서 얘네는 파란색, 얘네는 빨강색, 얘네는 초록색이어서 서로 달라. 그러면 개수를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개수도 하나, 둘, 세 개로 서로 달랐죠. 자, 그런데 여기 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초록색 부분은 색깔에 있어서 얘는 색깔이 두 개인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파란색으로 왕따 만들어놨죠. 그러면 벌써 되지 않는다. 셋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왕따 시키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서 5일차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학습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모양의 수입니다. 그래서 모양의 수는 바둑돌수, 바코드, 칸이 나타내는 수, 모양이 나타내는 수 여러 가지 도형 암호가 있는데 얘도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둑돌로 수 나타내기를 보겠습니다. 바둑돌로 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에 맞게 바둑돌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둑돌을 이렇게 검정색 바둑돌을 놓아야 하는데 이 놓는 아이들의 수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4, 8, 16, 32라는 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수를 이 바둑돌로 나타냈던 이 규칙에 맞는 수로 검은색 바둑돌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했냐? 얘네들은 1, 2, 4, 8, 16, 32라는 수가 있지만 바둑돌을 한 개, 즉 수가 한 개밖에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25라는 수를 이렇게 하려면 얘를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해봤던 가르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수, 여기에서 보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수가 큰 수가 16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25를 16과 누구로? 네, 9로 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9는 또 갈라집니다. 어떻게?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수 누구? 8이랑 1로 갈라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25라는 수는 이 규칙에 맞게 바둑돌로 나타낸다면 16과 8과 1 이렇게 3개의 바둑돌을 놓아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시도 실수 없이 해야지 되니까 얘가 1, 두 번째가 2고 세 번째는 2를 2번 곱하네, 네 번째는 2를 3번 곱하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2를 4번 곱하네, 그 다음 마지막엔 2를 5번 곱하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표시할 수 있게 실수하지 않게 해줬어요. 그래서 1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8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16을 색칠해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기를 이용을 해서 색칠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자, 하나 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7번 보면 아마 가장 큰 숫자죠. 자, 이렇게 가장 큰 숫자도 겁먹지 않고 할 수 있다. 누구? 아까 했던 1, 2, 4, 8, 16, 32, 2를 여러 번 곱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얘 60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을 먼저 가르자. 어떻게? 최대한 큰 수. 그러면 얘는 분명히 32가 크기 때문에 32가 되겠죠. 그러면 30이랑 어떻게 갈라질까 본다면 얘는 28로 갈라지고 28이라는 애도 또 한 번 할 수가 있겠죠. 누구랑? 16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12랑 그럼 28이 되죠. 제산수 맞겠죠? 네, 12. 그러면 12도 또 갈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8하고 4하고 갈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들은 어떤 수들? 우리가 바둑돌로, 검정색 바둑돌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4, 8, 16, 32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 규칙을 찾으면서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 하는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이 다음 바코드 수와 함께 문제를 내보겠다고 그래서 문제도 내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2일차 볼게요. 2일차는 바코드인데요. 이 바코드는 어떻게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는 창의 사고력 문제로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 있는 규칙을 우리는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4개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칸은 0이 됐어요. 첫 번째 있는 칸 하나를 색칠했더니 1이 됐고 두 번째 있는 애를 색칠했더니 2가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3은 세 번째에 색칠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1과 2를 표현을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색칠을 해서 3이 나왔죠. 오, 그래. 3이 첫 번째가 두 번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2자리였는데 6은 그러면 얘가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에는 4가 색칠을 하면 4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9를 볼게요. 9는 여기는 1이고 두 번째는 2고 세 번째는 4야. 그런데 색칠이 첫 번째 1과 마지막에 돼 있어? 그러면 9를 가르게 할 때 1이랑 8이 되니까 아, 마지막은 8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칸으로 수를 나타낼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자릿수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얘가 1이고 얘가 8이니까 이 첫 번째 나타내는 이 바코드에서는 9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얘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1이고 얘가 4였으니까 1과 4 더해서 5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우리는 이 첫 번째 얘 3개의 바코드로 935라는 수를 읽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다양하게 요거 표를 이걸 이용해서 막대 요 4칸을 이용해서 바코드 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규칙만 파악한다면 무리 없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칸이 나타내는 수입니다. 자, 칸이 나타내는 수도 지금 했었던 거와 똑같아요.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보면 얘가 1이죠. 1이죠. 3인데 1, 1, 1.
얘가 3칸이 뭐였습니까? 3이 되나 보다까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4가 됐어요. 그쵸? 4가 됐으니까 여기는 1, 1, 1이고 얘는 4가 되는구나 라고 했고 5 같은 경우엔 1이랑 4랑 합쳐져서 아까 바코드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봤더니 8이 됐는데 아까 여기는 4였죠. 그러면 다른 하나가 4밖에 될 수가 없어서 여기가 1, 1, 1이 표현이 됐듯이 여기는 4, 4, 4가 표현이 되고 그 뒤에 16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맨 마지막엔 16의 아이들로 이렇게 수의 규칙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얘가 3이고 얘가 16이니까 이 두 수를 합쳐서 19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대로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요 수를 완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규칙을 찾으면 되는 문제여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모양에 나타내는 수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양이 나타내는 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었던 거에 계속 똑같이 무엇을 한다? 이 규칙을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삼각형 하나가 2가 됐고 삼각형 2개가 4가 됐네요. 삼각형 3개가 6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삼각형 개수 하나에 이 더하는 건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세모를 옆으로 나란히 놓았을 때의 규칙을 살펴보자라고 했더니 우리 3개가 6이고 그러면 이 삼각형이 4개가 있을 때는 2를 4번 더하는 거니까 8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를 하나, 둘, 셋, 넷, 5번을 더하니까 얘는 1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 옆으로 나와 있는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포개어지는 이런 삼각형도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일까 본다고 하면 하나 삼각형 2에다가 또 그거 앞에 거보다 큰 애를 더 씌웠을 때 규칙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 있었을 때 2, 2개는 4, 여기서 덧셈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 3번째부터 덧셈이 아니라 무엇이다? 곱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2였고 2였고 2라고 본다고 하면 더하면 6이지만 얘가 8이 나왔기 때문에 삼각형 하나에 겹쳐진다고 하면 쉬우면 우리는 이걸 곱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얘는 삼각형이 몇 개 씌워져 있을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2를 4번 곱한 1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고 우리 친구들이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어진 조건이 주어졌어요. 6개를 이용해서 14를 만들고 9개를 이용해서 42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 무리 없이 앞에 있는 규칙을 이용해서 잘 했었던 것 같고 아이들의 창의력도 여기서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고요. 26페이지 여러 가지 도형 암호인데요.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다 무난하게 다 찾아요.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사각형이 나왔는데 하나고 이런 삼각형이 나왔는데 2개래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찾더라고요, 규칙을. 자, 삼각형이 이렇게 3개 나왔다? 그랬더니 3개, 3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형의 개수구나. 얘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2개고 얘는 3개고 얘는 나눠져서 4개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구하려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 합쳐져서 몇이다? 8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얘를 이 규칙에 맞게 한다고 하면 11이라는 수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여서 얘는 선과 선이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과 선이 만나는 점 여기와 여기 그래서 2개. 얘는 여기와 여기 3개. 얘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점이 되고 선과선이 만나는 점, 선과선이 만나는 점 3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개의 수를 7개, 7이라는 수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페이지, 27페이지도 무난하게 잘 해결을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28페이지의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비추론이에요. 유비추론은 지금 앞에서 했었던 문제에서도 계속 되기 때문에 단어 유추, 도형 유추, 수유추, 매트리스 유추가 있는데 쉬운 거는 그냥 얼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단어 유추. 수학이라고 아이들이 보지 않죠. 네, 수 안 나오고 이렇게 이런 것만 나오면 애들은 수학이 아닌 듯 생각을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 서로 반대되는 아이들 또는 이렇게 낮과 밤, 위, 아래라는 것으로 이렇게 같은 관계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아닌 것을 골라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유추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형 유추는 나와 있는 보기, 이 나와 있는 보기로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봤더니 주어진 아이들이 얘가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흐트러졌을 때 그냥 흐트러진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모양이 뒤집어져서 흐트러졌죠. 그럼 다시 말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아이들한테 얘를 뒤집어 보자라고 안의 것만 뒤집어 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안에 있는 이 세모 모양이 뾰족이가 위에 올라오게끔 뒤집었다라는 그 규칙으로 같은 관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볼게요.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고 얘는 세모와 동그라미 같죠? 어떻게? 안에 거와 밖에 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얘도 안에 거와 밖에 있는 아이가 바뀌면 되는데 안에 있는 아이가 이런 평행사변형이었고 밖에 있는 애가 이런 네모 모양 이 사각형이었으니까 얘네들도 색칠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지금 찡그리는 이 아이 눈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입이 이 오른쪽으로 삐뚤어져서 나타나 있는데 얘가 왼쪽으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왼쪽 오른쪽 좌우가 바뀐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거울에 이렇게 됐을 때 비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도 이렇게 거울을 갖다 대면 나오는 모양이 거울에 비친 모양이 제가 그림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화살표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나는 모양이겠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33페이지도 해줄 수가 있고 33페이지는 얘가 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서 겹쳐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잘라서 서로 겹쳐지게 네, 그림 이상하지만 의미는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네들을 겹치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으로 우리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일차인데요. 34페이지입니다. 수유추 문제인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개념이 어려운 설명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 규칙을 찾는 걸 조금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면 6하고 2하고 12하고 14 얘는 조금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6, 2, 12는 바로 나오고 4, 1은 4, 3, 5, 15, 5, 2 그러니까 10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쉽게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찾아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똑같이 2하고 12를 두 개를 곱할까? 보면 더했네요. 그 규칙이 통해요. 자, 1하고 4하고 더하니까 5가 됐죠. 5하고 15 두 개 더해서 얼마? 20이 된 거죠. 그쵸? 네. 자,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평생 만들어주신 선생님들이 되게 존경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5와 10 두 개를 합쳐서 15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수 규칙을 찾아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면 되는데 애들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지금 여기 3하고 9하고 3, 9, 27인데 21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더해 봤더니 12예요. 10인데 그럼 이렇게 되나 하고 봤더니 어떻게? 얘하고 두 개를 더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우리 8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3하고 9하고 더해서 12였는데 2는 있어. 7하고 9하고 더했는데 56이 아니라 6은 있어. 즉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1의 자리 애들이 두 자릿수면 1의 자리 아이들만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빈칸도 6하고 5하고 더하면 11이니까 1의 자리 아이 수 1을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걸 하나 더 해보자면, 자 얘는 9하고 2하고 1이에요. 자, 9하고 2하고 1이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9하고 2하고 더하면 11이기 때문에 1이냐? 맞네. 9하고 6하고 15니까 5네. 맞아요. 8하고 7하고 두 개 더하면 15니까 여기는 5가 나오고 5하고 1도 두 개 더해서 6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런 규칙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끈기가 없는 친구들은 여기서 선생님을 마구마구 불러대고 했었던 문제인데,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했을 때 집중이 조금 흐트러질 때쯤 자,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봤던 수가 있다. 얘는 1의 자리다라는 발문으로 조금 집중력을 모아주시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4하고 6, 4, 2 어떻게 됐죠? 4, 6에 24 두 개를 곱하면 뒤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9, 18인데 뒤로 쓴다. 3, 5, 15니까 뒤로 쓰면 여기는 5가 들어가고 3, 7, 3, 21이니까 얘가 2가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 수유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을 조금 아시고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매트릭스 유추는 4일차지만 수월하게,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지 않고 나와 있는 보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없었어요.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오각형 아이들이 이렇게 3개, 2개가 나왔어요. 얘는 모르겠지만 얘네들로 한 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짜리는 누구? 얘죠. 니은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은 얘가 2개고 2개고, 그리고 이 줄에는 아까랑 똑같게 얘는 오각형의 아이들이 나왔지만 얘는 그러면 몇 각형? 사각형이 나올 거다. 그러면 얘가 2개짜리 디귿이 되고 얘는 기억 3개짜리 가 나온다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얘도 이 팀들은 다 이 줄에는 다 3개짜리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리을이다라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 회전하는 것도 이 회전 규칙이 되게 단순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차 매트릭스 유추에서는 조금 앞에 거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걸렸어요, 시간이. 자, 그래서 얘도 어떤 규칙에 따라서 도형을 그린 건데 4번째 매트릭스를 이제 완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나와 있으니 제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따라오시겠죠? 38페이지. 자, 38페이지 1번 문제를 봤더니 도형들이 하나씩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얘 도형들이 모두 다 가운데에는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도 4번째에도 가운데 애들은 색칠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조건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된 거를 봤더니 저는 세모 모양을 먼저 봤어요. 여기서 세모 모양이 있었던 세모가 두 번째 칸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갔네요. 한 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를 봤더니 얘가 한 칸 더 갔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시계 방향으로 여기에 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도형을 색칠하게 다 채워 넣었어요. 어떻게 나오냐? 자, 세모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쫓아와? 별이 쫓아와. 세모 다음엔 별이 쫓아왔고, 별 다음엔 요런 마름모가 쫓아오고, 그 다음 오각형이 쫓아오고, 아래로 뾰족한 삼각형의 사다리꼴에 정사각형에 동그라미가 쫓아왔어. 그 다음에 누구를 색칠한다? 여기 안에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색칠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얘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네, 얘네들이 이제 복잡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면 얘는 도형이 모두 다 2개씩 나와 있어요, 각각. 자, 그래서 39페이지의 2번은 보면 도형 2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먼저 보는 거죠. 하나의 도형을 먼저 보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이 앞에 있는 얘의 별 모양 이렇게 변화된 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자, 처음에 별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갔어. 그 다음엔 이쪽으로 갔네? 어떻게? 이쪽으로 움직였지. 한 칸씩. 즉, 왼쪽에 있는 도형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기 있는 도형이다. 그러면 얘에서 한 칸 밑으로 내려간 여기에 별 모양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별 모양을 쫓아오는 애는 누구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 모양에다가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다가 요거죠. 얘 니은자 아이의 화살표에 그 다음에 타원형에 그 다음에 얘 왼쪽이 볼록한 반달 모양의 이런 직사각형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보자. 누구를 보냐면 이제 뒤에 있는 도형을 보자라고 해서 이 파란색으로 했어요. 자, 보면 뒤에 있는 도형은 앞에 있는 도형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뒤에 있는 도형은 여기에 이렇게 가 있네. 얘가 또 어디로 가 있어? 여기로 가 있어. 즉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세모 모양이 여기에 있는 세모 모양이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 우리 여기에 세모 모양이 오고 마찬가지로 뒤따라오는 애들을 같이 그려주자. 얘네들 똑같이 따라왔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볼록이네. 그 다음엔 얘가 아래가 뾰족한 삼각형,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 이거죠. 얘 아래로 뾰족하네. 그 다음에 반달, 직각 삼각형의 아래에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살펴보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던 도형이 하나만 됐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 2개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씩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도 2개가 있는 게 앞에 얘가 하나가 뻥. 자, 있었던 게 이제 나간 거예요. 여기 있었으니까. 있었던 게 뻥 나가면 얘가 이런 직각삼각형의 하트가 되고 여기에서도 여기 먼저 있었던 게 뻥 나가니까 얘에다가 이런 니은자가 된다. 그리고 얘는 원래 있었던 도형이고 얘도 2개인 도형 중에 뻥 누가 나간다? 동그라미가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오각형이 되고 동그라미와 네모가 만났다. 자, 그러면 여기는 뻥 누가 나가요? 원래 있었던 먼저 있었던 얘 세모가 나가니까 별표가 되고 세모와 사다리 마름모 그 다음이 여기는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것으로 얘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분히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규칙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약속대로 계산하기 이렇게 약속도 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볼게요.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네모가 칠해져 있는 거는 얘한테 10을 더하니까 26이 되겠죠. 네, 여기 다시 쓸게요. 2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얘한테 4배를 해주래요. 자, 26 곱하기 4를 해주면 6, 4, 24, 2 올라가고 4, 2, 8이니까 104. 여기까지 10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4와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을 해주라고 했으니 이 삼각형은 더하기 15를 해주는 거네요. 그럼 104 더하기 15는 얼마? 1, 1, 9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죠? 따라서 얘네들만 잘 보고 제대로 실수 없이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사소한 부분은 얘가 왼쪽에 색칠이 반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색칠이 반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간혹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곱하고 나누어 주는 걸 2를 나눠야 될 걸 3으로 나눈다던가 얘를 그렇게 잘못했고 나눕니다라는 얘기를 곱하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머님들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지금 제 그거에 뭐가 로그아웃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아,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응 주셔서. 반응이 없으면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집중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모든 분께 남기시는 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이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일차는 이중 네, 조금 천천히 할까요? 네, 천천히 할까요? 네, 이중 약속이에요. 이중 약속도 주어진 약속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자릿수는 2를 곱한다. 두 자릿수는 각 자리의 수를 더한 다음에 2를 더한다.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1이라는 애가 있을 때 얘 두 자릿수잖아요. 두 자릿수는 어떻게? 각 자리 숫자를 더하면 2. 2에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2한테 얼마를 해줘야 돼요? 얘를 2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한테 2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4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한 자릿수는 2를 곱하니까 얘한테 2를 곱해서 8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4페이지도 45페이지도 우리 친구들이 연산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하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했는데 자, 연산 약속부터 조금 이제 좀 앞에 있었던 것처럼 조금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고등 과정에서도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용이 될 수 있는 게 요즘에 수능이 문이과 통합이 되는 바람에 문과 애들이 정말 불쌍하게 더 많이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팡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고등 때 필요한 걸 미리미리 접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뭐 까먹더라도 그래도 안 한 아이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팡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수열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 이 대수 부분이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속이 있고 여기서는 해주시는 게 두 수 중에서 작은 수의 1을 뺍니다라는 것처럼 앞의 수와 뒤의 수를 어떤 약속으로 어떻게 연산을 해결했는지 그거를 짚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47페이지에 5번 보면 A하고 B가 별표예요. 근데 이 별표는 앞에 있는 A를 B번 곱한다. 그래서 실수 일어나지 않게 3 별표 2라는 애는 어떻게? 3을 몇 번 곱한다? 2번 곱한다 라는 것이고 얘는 2를
몇 번 곱하면 16이 나오냐? 이쯤 이제 애들이 할 거예요. 몇 번? 4번. 그래서 얘를 4라고 이렇게 잘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실수하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4일차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산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규칙만 찾으면 아주 쉽게 수월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 규칙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3하고 5하고 했더니 3이 나왔어요. 세모는. 그러면 두 번째를 볼게요. 7하고 2하고 했더니 세모는 2가 나왔어요. 9하고 6하고 했더니 6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두 수 중에서 작은 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니 7, 2, 2가 나왔고 9, 6, 6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8과 12는 작은 수 8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하고 어떤 수랑 했더니 1이 나왔다? 그럼 1이 작은 수니까 얘가 1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에 잘 보이면 해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이제 시간을 잡아먹고 우리가 이제 그 끈기를 갖고 해야지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자, 보면 2하고 7하고 해서 15가 나왔어요. 보통 친구들이 15가 나오면 2하고 7을 곱해서 더하기 1을 하니까 15,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 규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5하고 1이 12가 나왔어요. 그쵸? 커졌죠, 수가. 그쵸? 16하고 4하고 했더니 이런 36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이 문제를 끌고 나가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7, 2라는 수로 15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15가 만들어질까? 더해도 보고 빼보도 보고 어떤 수를 곱해보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가 차이가 얼마예요? 5죠. 5한테 만약에 누가 있으면 3이 있다면 3, 5, 15가 될 텐데 자 그럼 얘네들도 한번 이게 되나 보자. 5하고 1하고 차이는 4가 되고 4에서 12가 되려면 3이 있을 텐데 그쵸? 그러면 16과 4가 있는데 얘의 차이는 12가 되고 12가 36이 되려면 얼마가? 3배 3이 있으면 36이 될지 그러니까 요 모양은 이 마름모 모양은 두 수의 차이다가 3배를 해주는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 두 수의 차이죠. 12에서 5를 빼면 7이고 7한테 얼마를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21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답은 2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몰라. 모르는 수를 내가 네모라고 해보자. 네모하고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3과 차이가 있는데 이 3 차이에서 곱하기 3배를 해줬더니 3배를 해줬더니 24가 나왔다. 그러면 3 곱해서 24가 나오는 수는 얘가 누구? 8이 될 수밖에 없으니 네모 빼기 3은 8이 되고 빼서 3을 빼서 8이 되는 이 네모는 누구일까? 11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11 이렇게 써주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2항 뭐 설명하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 2항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여기 5번은요 꽤 걸렸어요 시간이. 3, 7에 21 뒤에 있는 애 1이 나온 거야. 이제 이건 계속 했었으니까. 그러면 4, 4, 16, 6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도 아니야. 그럼 곱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수가 되게 작아졌어? 작아진 수야?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수가 작아졌으니 뺄셈 아니면 이 뺄셈에 업그레이드된 연산 나눗셈이겠죠. 그래서 나눠봤어요. 자, 7 나누기 3이야. 7 나누기 3을 했더니 3이 6, 나머지가 1이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14 나누기 4를 하면 4, 3, 12, 나머지가 2야. 즉 앞에 거를 뒤에 걸로 나누었을 때 얘 나머지야 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7 동그라미 2라고 하는 건
2로 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 누구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복면산에서도 했었죠. 벌레 먹은 셈. 자, 그 다음에 5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를 3 아니에요. 답이 3이고 4모로 나누었더니 얘가 나머지가 2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5로 나누었을 때 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2가 나왔어. 자, 그런 수 누가 있을까요?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얜 누구?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게 조금 저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이렇게 나머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크게 1이야? 2야? 4야? 라고 해서 뺄셈을 해볼까? 뺄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네. 나눗셈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제 나머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힘들어할 거라는 걸 어머님들 아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약속은 쉬웠어요. 그런데 얘도 딱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즉 뭐냐, 얘는 이렇게 도형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5하고 4하고 더하면 9. 그쵸? 그리고 5하고 3하고 8, 8하고 2하고 6. 여기는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규칙이 통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으로 풀 수가 있는데 또 많이 안 보였었던 게 이제 이거예요. 막 열심히 더해보고 곱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 48, 58이라는 수가 한꺼번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1과 2를 두 개를 더하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하고 6하고 두 개를 더하면 8이 나오네. 그러면 보자. 2하고 7, 즉 위에 있는 수를 더하면 앞에 수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수를 더하면 뒤에 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이거 못하는 애들이 이 연산 못하지 않잖아요. 이거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찾을 수 있게끔 팡세가 도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51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학습 거쳐서 팡세 D 세 번째 원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카운팅 문제입니다. 전 되게 카운팅 문제가 이게 진짜 정말 좋다.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팡세가 좋은데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카운팅인 정말 수열 부분과 못지않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 중학교 부분부터 가서 여러 가지 수가 나오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무조건 외워서 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대로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은 채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중학생들도 보고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밟아주면 저는 정말 얘네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카운팅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주차에는 괴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인데요. 얘는 한붓 그리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주차부터 한붓 그리기 도형, 점과 선으로 나타내기, 출입구 만들기, 그 다음에 괴니스베르크의 다리, 그다음 다리 건너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한붓 그리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봅니다. 자, 먼저 이거 보시면 한붓 그리기 도형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도형이 되도록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라고 했어요. 우리는 C단계에서 카운팅 문제에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조건을 배웠어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 점과 점에 연결된 선의 개수를 봤을 때 이 선이 연결된 점이 홀수점이 없거나 홀수점이 있다면 그건 딱 2개여야 된다. 그래서 이 홀수점이 왜 2개여야 되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지점과 다른 하나로 나가는 지점. 그러니까 얘네들이 홀수가 딱 홀수점이 2개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홀수점이 2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홀수점이 2개가 되게끔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1번 먼저 볼게요. 얘를 지금 선과 선이 만난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선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나, 홀수개가 연결되어 있나, 짝수개가 연결되어 있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얘는 2개 짝수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짝수점, 3개 홀수점이네요.
하나, 둘, 세 개 홀수점이에요. 얘는 짝수점, 홀수점, 홀수점이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부 끓이기가 가능하려면 홀수점이 없거나 있으려면 딱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는 시작점이 되고 다른 하나는 도착 지점이 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가지고서 짝수점이 되게끔. 즉 하나, 홀수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짝수가 되니 뭐 이렇게 연결시켜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즉 홀수점을 짝수점으로 만들어서 홀수점이 2개만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곡선 부분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 뭐죠? 한부거리가 가능하려면 홀수점이 없거나 있으려면 딱 2개 있어야지 되고 그 홀수점 하나는 시작 지점, 다른 하나는 도착 지점이 돼야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 1단원 여기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과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방과 이 점을 방으로 표현을 해주고 외부도 하나의 방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얘네들이 방과 방을 연결하는 이 문, 즉 얘 선의 개수와 이 방문의 개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방은 점으로, 문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낸 다음 홀수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으니까 홀수점 찾기 문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볼게요. 얘가 지금 방 표시를 먼저 해줍니다. 얘 방이고 얘 하나 방이고 얘 하나 방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외부에도 방 하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과 점을 연결시켜주는 여기 문이 있죠. 자, 방이 있고 방과 방을 연결시켜주는 점, 그 다음 방과 방을 연결시켜주고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이렇게도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여기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 점에서 홀수점만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개니까 홀수점이죠. 여기 3개니까 홀수점이죠. 여기 4개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도 4개예요. 짝수점은 아닌 거죠. 자,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우리는 얘가 선의 개수와 문의 개수가 똑같아요. 즉 보면 여기에서 문이 3개이니까 아까 연결됐던 방, 선의 방과 연결됐던 선이 3개 홀수점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홀수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의 개수와 그 다음에 문의 개수 그리고 선의 개수를 잘 체크해 보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일차 볼게요. 3일차는 출입구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을 한 번씩만 지나서 모든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봤을 때 어떻게 지금 방은 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방을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방을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은 점과 선을 연결시켜주는 점과 점을 연결시켜주는 선의 개수로 얘를 홀수점인지 짝수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짝수인 방이죠. 그러니까 짝수점이죠. 여기는 하나, 둘, 3개니까 홀수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방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짝수점이고 여기는 하나, 둘, 3개니까 홀수점이에요. 따라서 이 지점이 됐건 이 지점이 됐건 어떻게 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얘가 시작점이 됐다고 하면 얘는 도착 지점. 만약에 얘가 시작점이 됐다고 하면 얘가 도착 지점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얘를 가지고 한번 시작점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문을 한 번씩만 통과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갔다가 또 얘 갔다가 가고 가서 여기 도착 지점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를 만드는 이야기는 이렇게 방을
점을 찍고 이 점에서 연결된 문을 보고 이 문의 홀수점 아이들을 찾아서 하나가 짝수점, 하나가 시작점, 다른 하나는 도착점 이렇게 해주면 모두 문을 한 번씩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1페이지까지 했고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게 바로 4주차 괴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입니다. 이 괴니스베르크라고 하는 옛날 독일 도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 섬이 이렇게 있었대요. 강이 있는데 이렇게 섬이 있고 이 육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7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다가 이 모든 7개의 다리를 다 한 번씩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겨난 문제가 바로 이 괴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수학은 못 쓸 거라면서 왜 이걸 궁금해하냐고 아이들이 되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웃고 이렇게 넘어갔던 문제인데 얘도 지금 앞에서 했었던 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이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문이라고 생각을 해줘서 홀수점이 누구고 짝수점이 누구고 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식화 해주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 우선 방을 먼저 점으로 표시해주자라고 해서 얘를 A, 얘를 B, 그 다음에 또 얘가 하나의 육지죠. 그래서 얘를 C, 얘를 D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A, B. 자, 그러면 A하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C로는 다리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그냥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도 다리 하나가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C랑 또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랑 D랑도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A와 D랑도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A 지점은 다리가 3개, 선이 3개. 그래서 홀수점. C는 2개, 짝수점. B가 3개, D가 2개이다. 자, 홀수점이 몇 개 나왔냐? 2개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홀수점으로 시작해서 다른 하나의 도착 지점으로 간다면 모든 다리는 다 건널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를 꼭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점과 선의 개수만 맞으면 같으면 그건 맞는 답이니까 어머님들 다 체크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얘도 A 지점, B 지점이라고 하고 C 지점이라고 하고 얘를 D, 얘를 E라고 한다고 하면 A, B, 얘를 C라고 했을 때 D가 여기 있고 E가 있다. A에서 D로 연결된 건 하나, B에서 D로 연결된 건 이렇게 2개, C에서 연결된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E로 하나, B에서 E로 하나, B에서 C 하나, 그 다음에 C에서 E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체크해 줘야 되겠죠? D와 E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게니스베르크도 할 수가 있고 요게 나중에도 쓰인다라는 것. 자, 그러면 다리를 건너자. 어떻게 건너냐?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홀수점이 있고 그 홀수점이 있다면 2개여야 되면서 하나가 시작점이면 하나는 도착 지점이 되게끔 만들면 우리는 다리를 다 한 번씩 건널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얘 여기라고 이렇게 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제 다 선을 그려보지 않더라도 얘는 3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홀수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개의 다리니까 짝수점, 얘는 2개, 4개니까 짝수, 얘 2개니까 짝수점이죠.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 지점에서는 다리가 3개이기 때문에 홀수점이 되니 다른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도착 지점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가 합니까? 딱 도착 지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니스베르크의 다리 건너기 문제까지 1주차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주차 최단 거리의 수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쉽게 이쪽으로 가는 방법, 이쪽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 모아지는 거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을 했다가 자꾸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에서 나까지의 최단 거리수를 구해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 방법 쓰면 안 돼. 이 방법으로만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여기 가에서 시작해서 나를 가는 거예요. 가에서 나를 시작해서 갈 때 나의 도착 지점이 얘가 가가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먼저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방법 중에서 또 여기 1번 지점을 선택해서 1번 지점에서 가는 방법은 가로 한 칸 가고 세로 세 칸 가고 세로 하나에 두 번째 가로 한 칸 가고 두 개 가고 가로 하나 가고 세로 하나 가고 세로 세 개 가고 가로 하나 가고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얘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간에 가로의 아이를 선택하는 문제로 나뉘어지니 얘 가로의 개수, 가로줄의 개수가 얘 가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법은 아이고 이것까지 지울 마음은 없었는데 아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얘 지점에서는 가로줄이 4개니까 4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2번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가로줄이 3개니까 3가지 방법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2가지 방법, 4번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1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니까 이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이 모든 방법을 더해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 만약에 이제 가가 여기 지점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갈 수 있는 방법, 가에서 나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거나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 여기를 지나서 가는 방법,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또 이 지점에서도 가로 방향의 개수에 따라서 방법의 수가 나누어져 있어요.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는 4가지 방법이겠죠. 여기는 가로가 3개니까 3가지 방법에 2가지, 1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부터 시작했더니 가에서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어서 얘네들의 수를 한 번씩 더해주는 거죠. 모두 더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니까 자 5고 5여서 모두 15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가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시켜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앞에 거에 확장이 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가에서 나를 가는 방법이었지만 한 칸이 옆에 더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따져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성격이 급했네요. 네. 자, 여기 먼저 이렇게 보시면 가에서 여기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여기를 거쳐서 가거나 여기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나를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4가지 방법이고 얘는 3가지 방법이고 얘는 2가지, 1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가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했었던
여기 있는 방법을 다 더하는, 즉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해보면 얘가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되니 이 지점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한 가지 방법을 더한 방법이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방법이어서 얘를 다 더하면 5, 5, 10이고 얘를 더하면 5, 6이고 얘는 3이고 얘는 1이죠. 따라서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10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얘네 합쳐서 10이어서 몇 가지? 20가지가 된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나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시작되는 그것을 실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면 되고 여기 2일차에서는 20페이지에 2일차에서는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 나까지 가고 그리고 나까지 가는 방법에다가 나에서 다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방법이 6가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 6개, 또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 6개, 또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 6개니 이 뜻은 뭐냐? 얘 나에서 다를 가는 방법이 3가지니까 6을 3번 더해 그러니까 6 곱하기 3, 즉 여기에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과 나에서 다까지 가는 방법을 곱해줄 수가 있어 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먼저 가에서 나를 가고 나에서 다를 가는 방법을 먼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 나를 갔다가 나에서 다를 가는 방법을 해주면 되고 가에서 나를 가는 방법이 아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를 외울 줄 알았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지나는 방법, 여기를 지나는 방법, 여기를 지나는 방법, 여기를 지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4가지 방법이고 여기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 여기서는 2가지, 여기서는 1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한 5이어서 얘는 10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서 다를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에서 다를 가는 방법은 이 점에서 다까지 가는 방법, 나에서 이 지점을 갖다가 다까지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2가지 방법이 나오고 이 지점에서는 1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모두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이 나온다. 따라서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에다가 나에서 다까지 가는 2가지의 방법을 곱해준다면 얘는 30가지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들렸다 가는 방법은 곱셈으로 확장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이 가지수의 이 세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얘는 거기에 작게끔 이렇게 2군데를 해주는 거여서 쉽게 그나마 앞에가 됐다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서 앞에 거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서 갔는지 한번 설명하게 보시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머님들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들도 가에서 나를 가는 방법, 나에서 다를 가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름길이에요. 지금 요 패턴은 지금 D단계의 카운팅에서 나오는 이 최단거리는 C단계에서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는 방법 C단계에서도 했는데 보시면 먼저 어떻게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인데 최단거리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지름길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얘가 지금 이 대각선이 있어서 가에서 나로 가는 거니 이 대각선으로 가는 게 좋겠죠. 최다 거리겠죠. 그래서 가에서 이 거리로 갔다가 이 길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이니 이 방법을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고 이 지점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인데 이 지점에서는 똑같이 지금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이고 여기서 가는 방법을 먼저 따져주면 얘네들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15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 15개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가에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가는 방법이니 아까 들렀다 가는 방법이랑 똑같아서 한 가지 방법에다 15를 곱한 15가지 방법이다라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최단 거리를 갈 때 이 대각선으로 나온 길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걸 그려야지 된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고 애들이 이런 문제들은 잘 찾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자, 가에서 나를 향해 가는데 이게 최단 거리가 될까요? 얘는 최단 거리 되지 않죠. 나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리여서 얘는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구해야지 된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단 거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에서 나를 거쳐서 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름길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갈 수 없는 길 이렇게 잔디밭이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도 아까 있었던 거에 못 가는 길은 그냥 포기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보시면 우리가 1번을 봤을 때 얘에서 가는 방법의 수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못 가죠. 여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방법 여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자, 여기를 거쳐 가거나 여기를 거쳐 가는 이 가로 개수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두 가지 방법에다가 여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를 더해 준다. 그러면 얘가 모두 몇 가지? 6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 더 풀어볼게요. 가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못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까지 가는 방법은. 그럼 여기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냐? 몇 가지 방법이죠? 얘는 세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고 여기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1, 3, 2, 1을 모두 더해준 7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름길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갈 수 없는 길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정육면체의 최단 거리입니다. 이 정육면체의 최단 거리는 모서리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나로 향해 갔을 때는 모아지는 방법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어떻게? 이렇게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올 수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방법도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된다. 그래서 나까지 오는 방법은 얘와 여기를 오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오는 방법 두 가지, 여기서 오는 방법 두 가지, 여기서 오는 방법 두 가지여서 총 6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얘는 조금 헷갈리지만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방법, 여기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면 얘를 보면 얘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방법, 얘도 두 가지 방법이고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것이어서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여서 여섯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 얘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죠. 그 다음 이렇게 오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어서 얘는 총 세 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세 가지예요. 그럼 나에서 모이는 길은 여섯 개, 위에서 오는 거, 여기 왼쪽에서 오는 거 세 개, 앞에서 오는 거 세 개 해서 모두 12개, 즉 12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가에서 나를 지나서 다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도 아까 있었던 것처럼 가에서 나를 가고 나에서 다까지 가는 방법을 곱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주차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가지수인데 합의 가지수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수를 이용해서 합이 되는 수를 모두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는 다 쓸 필요도 없고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수가 주어지고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이렇게 더하는 수의 개수를 얘랑 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고 얘랑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더해서 하는 수의 개수를 따져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몇 가지? 이 세 개까지 더해서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더하는 수의 개수가 되고 합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한 개를 이용해서 합을 나타낼 수 있거나 두 개를 이용해서 합을 나타내거나 세 개를 이용해서 합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 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1, 4, 7 이렇게 세 개고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1이랑 4랑 더하면 5가 되고 1이랑 7이랑 더하면 8이 된다. 그리고 4하고 7하고 더하면 11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이번엔 두 개가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세 개를 이용해서 1, 4, 7로 한다고 하면 12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놓고 중복되는 걸 빠뜨리지 않도록 한번 차분히 해보는 거예요. 1부터 1 있고 2 없고 3, 4 있고 5 있고 6 없고 7 있고 그 다음 8 있고 그 다음에 10 없고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수가 뒤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더하다 보면 중복되는 수가 나오는데 그 중복되는 수는 한 번만 써서 겹치지 않게 해주고 빠뜨리는 거 없이 실수 없이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긴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이 되는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힌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합 구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수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수를 세 개 다 뭐를 해도 돼요? 1만 써도 돼요. 세 개에다 2를 써도 되고 세 개에다 5를 써도 돼요. 즉 중복을 허락하는 거죠. 한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얘도 이제 보면 얘네들은 이렇게 순서가 1, 3, 2를 뽑아서 점수를 만드나 1, 2, 3을 뽑아서 점수를 만드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를 잘라서 빠뜨리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해주는 게 좋으냐? 저는 작은 순서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가장 작은 수가 1이에요. 자, 그래서 1이 나오고 그럼 두 번째도 1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까지 쏠 때는 세 번째는 누가 나올 수 있죠? 1, 2, 3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1이 된 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2가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에 나올 수 있는 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3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는 됐죠. 그럼 또 이제 1에다가 이번에 3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1 먼저 나와서 3, 3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그 다음 수니까 2를 썼을 때 두 번째는 1 쓰면 안 되죠. 앞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큰 순서대로 갖거나 큰 순서대로 놓는 거기 때문에 2가 있을 때 얘를 2라고 놓고 그러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수는 누가 될까? 2,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가 됐다. 내가 3이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3밖에 없죠. 자, 그러면 2, 3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수는 3이 나오고 뒤에 3이 나오고 누구? 3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11 3개 더하면 얼마? 3. 얘는 4. 얘는 5. 1, 2, 2 더하면 5가 되고 얘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6, 7이 되고 얘는 6이 되네요. 얘는 7, 얘 5, 8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9가 돼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겹쳐지는 수가 있지만 겹쳐지는 거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빠뜨려 놓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 그 다음에 4, 5, 그 다음 6, 7, 그 다음에 여기 8 있고 9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앞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가 많이 나와 있어도 그 방법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실수하지만 않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의 가지수 문제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는 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수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1부터 시작해서 더해서 10이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 서로 다른 수를 생각을 해서. 그러면 먼저 이제 볼게요. 8이 나와 있는데 8이라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수부터. 그 다음에 똑같은 1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서로 다른 수니까 1보다 큰 애 이제 2가 나왔어요. 그럼 2개 더해서 3이니까 마지막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수가 5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없네요. 이젠 또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한번 써볼게요. 자, 3하고 얘하고 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 있는 수는 4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2가 된다라고 해보자라고 한다면 얘는 3이 돼요. 그럼 그 뒤에 3보다 큰 수 나올 수가 없어서 얘는 몇 가지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 방법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키포인트는 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어지지 않은 수를 1부터 시작해서 큰 순서대로 서로 다른 수니까 큰 순서대로 놓으면 겹치지 않게 모두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합의 가지수는 세 수의 합이 어떻게 주어진 수대로 이렇게 가는데 얘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해도 되고 순서는 바뀐 것 한 가지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까랑은 다른 건 서로 다른 게지만 얘는 같은 수가 나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해서 합을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의 수를 더해야 되는데 1부터 시작하고 중복이 되니까 똑같은 수 여러 번 써도 되니까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 나오면 얘가 어떻게? 2니까 4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1, 2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1, 2가 나오면 3이니까 얘가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겠네요. 1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2가 나온다고 하면 똑같은 수 여러 번 써도 되고 2하고 2를 하면 4니까 여기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수를 찾는 것, 순서대로 찾는 것, 빠뜨리지 않는 것,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개 빠지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자, 1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점점 뒤로 갈수록 큰 수대로 넣는다면 순서가 똑같은 순서를 계속 여러 번 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아이들과 풀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점수의 가지수인데 얘는 앞에서는 이 수가 주어졌지만 주어지지 않았지만 얘는 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 3, 5, 7로 10을 만들고 1, 3, 5, 7로 14를 만들고 16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관역을
두 번 맞춰도 똑같은 수를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먼저 1, 3, 5, 7로 우리가 여기 1, 3, 5, 7로 얘네들을 14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1을 한번 쓰고 1을 한번 쓰고 두 개 합쳐서 얘가 1을 썼을 때 얘 누가 나와야 돼요? 12가 나오는 수가 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0이 나오는 수가 5하고 7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0이 나오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1이 됐으니까 이제 누구를 쓸까? 3을 써보는 거예요. 자, 1하고 3을 썼으니까 얘가 4여서 이 두 수 더해서 10이 되는 수를 찾는 거죠. 그럼 10이 되는 수 어떻게? 3하고 7도 10이 되지만 5하고 5도 10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이제 쓰냐? 3을 이제 한번 써볼게요. 3을 썼을 때 만약에 3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이면 뒤에 있는 애를 더해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3하고 5를 만들면 얘가 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3에다가 7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이 나온다고 하면 얘 뒤에 7보다 큰 애를 이용을 해서 4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몇 가지 1, 1, 5, 7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1, 3, 3, 7 1, 3, 5, 5, 3, 3, 3, 7 해서 모두 몇 가지다? 네, 네 가지 방법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복을 허락해서 같은 수 여러 번 써서 이 수를 나열할 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준다는 거, 뒤로 갈수록 큰 수로 나열을 해준다는 걸로 여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4주차인데 측정하는 방법의 수 마지막입니다. 아까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수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좀 늦더라도 요거까지 마무리를 짓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측정하는 방법의 수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대기로 잴 수 있는 것, 그다음 이제 연결자로 잴 수 있는 것, 그다음 잴 수 있는 무게인데 막대기로 잴 수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플라토 다 애들 했잖아요. 플라토 한 애들이 이거 많이 보던 거고 나 이거 해봤다라고 하면서 얘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주어진 수를 만들 때 위아래에 이렇게 붙이면 뺄셈이 이용된 식이고 옆에 나란히 붙이면 덧셈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10cm, 7cm를 만들 수 있느냐. 또 1, 5, 8을 가지고 2, 4, 7, 9, 12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거를 조금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위아래 붙어 있으면 뺄셈이고 옆에 있으면 덧셈이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주차인데 2일차인데 얘는 막대로 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대가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표로 이 표를 이용해서 표를 완성하면서 그릴 수 있는 것과 그릴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연결자로 잴 수 있는 길이는 연결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얘 같은 경우엔 4cm라는 것을 팔에다가 1cm를 빼고 3cm를 빼면 4cm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무턱대고 이 연결자라는 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무시해버리고 1하고 3을 이용해서 4를 이용한다라고 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다? 연결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을 좌우로 이렇게 자유롭게 돌려서 만들 수 있는 수를 표로 완성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 또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잴 수 있는 무게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을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개의 추를 양팔 저울에 어디 놓냐면 여기에는 추를 놓고 여기에는 물건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추를 여기에만 넣어야 되니까 주어진 추로만 덧셈을 이용해서 무게를 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1과 2와 4를 이용해서 잴 수 있는 문제는, 잴 수 있는 그 무게는 얘네들을 이용한 그 개수, 자, 한 개를 이용해서, 주 한 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합의 수, 그 다음에 두 개, 예, 세 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개로 이용해서 잴 수 있는 무게는 1, 2, 4가 되고, 두 개를 이용해서 잴 수 있는 무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4는 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개짜리는 얘는 몽땅 다 더해서 올려놓아서 잴 수 있는 방법이 얘가 7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두 몇 가지? 1, 2, 4, 3개, 4개, 5, 6, 7개. 그래서 7가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합으로만 이용이 된 거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5일차 잴 수 있는 무게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양팔저울이 있는데 양팔저울의 추를 양쪽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대요.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도 올려놓을 수 있으니 우리는 얘와 얘의 차이로 얘가 3g이 될 수 있구나. 즉 차를 이용을 해서도 무게를 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만들 때 아까는 덧셈으로만 했지만 얘는 뺄셈으로도 얘 무게를 잴 수 있고 그 가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팡세 3, 4권의 이야기였고요. 혹시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육면체 최단거리요. 정육면체 최단거리요. 제가 이거 조금 올라갈게요. 제가 빨리 갔죠, 그거를.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그러면 여기를 다시 처음으로 새로운 기본으로 좀 늦게 끝나도 이해해 주세요. 요거 이렇게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얘에서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가에서 나까지 가는 방법인데 우선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서 오는 방법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 지금 오셨는데 채팅 주셨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점 지금 여기를 볼 때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이 지점까지도 오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도 방법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을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거나 저렇게 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다른 거 이제 지워볼게요. 얘네들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 한 지점에서 세 개가 모아졌어요. 더 늘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6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여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야 이제 이쪽에 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거쳐야 이쪽에 오니까 우리 이 점에서까지 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까지 오는 방법에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왜? 여기가 두 가지니까 한 가지 더 더해져서.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는 방법, 최종 도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도 올 수 있으니까 6개에다가 3개 더하고 3개 더해서 모두 12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는 방법과 여기 한번 이렇게 가지수가 더 늘어나는 방법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어머님께서 최단거리 나올 때 C단계에서 했던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데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D단계 방법으로 구해야 하나요? 문제에서 그 방법으로만 구해도 되죠. 물론 C단계에서 나왔던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익숙하게 해주고 싶어서 안 돼, 안 돼. 여기서는 이 방법만 해야 돼.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도 이 방법으로 해야지 돼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저는 물론 시험에서는 상관없고 네, 우선 시험이 뭐 사고력이 좋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결과가 우선 나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점수 맞추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것만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네, 해도 괜찮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다 되셨죠?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